안녕하세요. 썰데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긴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곳에 적어봅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저희 장모님을 욕해달라나 억울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와이프에게 어떻게 해야 현명한 남편일지 조언을 얻고자 올리는 글이니 추측성 오해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결혼한 지는 2달이 조금 안 됩니다. 연애 중에 결혼 승낙을 받았고 결혼 예정 중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관계로 결혼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아이부터 낳았습니다. 당시 장모님과 와이프는 반지하 투룸 2,5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고요. 장인어른과는 장모님이 와이프 7살 때 이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한 와이프를 부모가 챙기는 거랑 남편이 챙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며 같이 살 것을 요구하셨죠. 반지하 전세금 2,500만 원과 장모님이 모아두셨다던 6천을 합쳐 전세 8,500짜리 낡은 3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모아둔 목돈은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입주할 때 보탠 터라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1, 2년 살다 돈 모으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만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환갑이 지난 어르신이죠. 장모님께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왜 아버지라 안 부르냐, 아빠라 불러라 엄청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분인데 마음 좀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이렇게 같이 1년을 사는 동안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소득의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학원비와 아이 출산 때 들어간 비용들, 웨딩 촬영, 결혼 준비 등등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왔습니다. 이날 일이 터져버렸죠. 결혼 준비부터 장모님과 트러블이 참 많았습니다. 혼주석에 지금 만나는 분을 앉히시겠다는 장모님과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도 아닌 남자친구로 앉히시는 거냐, 혼인신고를 하라는 저와 와이프, 처남의 주장과 서류는 중요한 거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장모님의 주장, 결혼식장에 이름으로나마 모시고 싶었던 저희 아버지 이름을 몰래 식장에 가서 빼버리고 제 성과 와이프 성을 빼버리고 지금 만나는 어르신의 이름을 넣으시는 행동들, 입장할 때 와이프 보고 손잡고 들어가라는 요구 모두 다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혼주분들이 입는 한복색마저 파란색이 더 이쁜 게 많다며 남자 쪽 파란 한복을 입겠다는 막무가내 고집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식을 마치고 패백실에서 사진 찍으려 하는데 장모님과 어르신 가족분들은 서둘러 가시더군요. 뭘 저렇게 급하게 가나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축의금을 들고 도망가셨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축의금 못 들고 가시니 그리 급하게 가신 거죠. 저희 쪽에 들어온 축의금으로 모자라 저희 어머니가 나머지까지 부담하셨고요. 그리고 적반하장의 장모님 태도, 돈은 꿀꺽 하셨으면서 내가 미안하다면 된 거지 뭘 더 어떻게 하느냐, 어른한테 이따위로 대하느냐, 자기 아는 아주머니까지 집으로 데려오셔서 언니 내 성질 알지? 내가 진짜 다 때려 부수려다 참는 거다. 아니 사람을 얼마나 병신으로 보셨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면 쿨하게 넘어가길 바라는 겁니까? 전 그 말이 더 화나게 하네요. 제 선에서 실수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저희 어른들에 대한 무시로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까지 데려와서 아주 쇼를 하는데 할 말도 없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그날 저희 어머니 집으로 나왔습니다. 급하게 저희 어머니가 보증금도 주셔서 지금은 월세에 잠시 있고요. 제가 특수 용접사라 금전적인 부분은 금방 해결할 것 같아 이 부분에서는 그리 걱정은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나오고 분가를 한 후 장모님은 난리가 아닙니다. 사방팔방 저희를 쓰레기로 만들고 같이 살면서 출산하고 나서 상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니,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니, 남들에게는 이혼 후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 이미지로 저희를 욕하시고 계시고요. 와이프는 자기 부모라 변명은 안 하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는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뭐를 아냐고요?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이유, 마음을 안 여는 이유,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던 남자가 수십 명이라네요. 재혼까지 하시고 결혼식까지 얼마 전에 올리셨다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셨고 재혼한 사람이 자기를 때린다며
바람난 남자에게 거짓을 고하고 믿음직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당시 미성년이었던 와이프까지 동원하며 이혼했답니다. 와이프는 지금까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바람난 남자와 잘 됐냐고요? 워낙 여자와 색을 밝히는 인간이라 와이프 자고 있을 때 몹쓸 짓까지 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장모라는 여자는 이 사람이 안 그랬다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난 미성년 딸에게 넌 왜 그러냐며 이간질 시키는 딸로 몰아가며 남자를 두둔하셨죠. 임신하고 같이 산 1년 동안도 지금 만나는 어르신이 계시면서 3년 동안 연애하신 분이 계셨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일주일 내내 어르신 속이고 외박하실 때 의심이 들긴 했는데 저에게 핸드폰 카톡이 안 된다며 폰을 만지고 있을 때 김희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음란한 대화가 오더군요. 카톡을 읽어보니 회사 통근버스 기사인 듯한데 그 사람 만나려고 새벽같이 일찍 출근했었나 봅니다. 아주 치밀하시죠?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동창 중에도 썸이 있는 남자가 있는데 만나러 갔다 오면 찜질방에서 주무셨다는 분이 모텔 세안 세트는 2개씩 챙겨오시고 남자 관계가 이런데 결혼사진은 평생 남는 것이거늘 언제 헤어질지 알고 혼주석에 그분을 앉힌단 말입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라 그리 싸운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장모에게 엄마라 부르고 마누라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라고 저러시나 그런 걱정뿐이었죠. 웃긴 건 그쪽 가족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마치 우리의 격렬한 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같이 살면서 생활비요? 저랑 처남이랑 20만원씩 매달 40만원에 가스비, 전기세도 안 내고 밀려서 저희가 냈습니다. 장 보는 것도 10번 보면 한두 번 보시고 그것도 만나시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였죠. 와이프 임신 중 과일 먹고 싶다 하여 저희 이모 친척 어르신들이 복숭아며 잔뜩 과일 사오면 임산부인 와이프가 먹을 과일은 꼭 절반은 어르신이 매번 싸가기 일쑤였고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과일 한번 사오지 않고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후식으로 임산부 과일까지 태바가지로 들고 가시는데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사실 혼도 아닌데 두 번만 잘 만나시면 되지 왜 자꾸 깊게 관여하게 하냐. 어르신 돈도 모아둔 거 없어서 툭하면 헤어진단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 혼인신고할 거 아니면 그냥 두 번만 좋게 잘 만나라 하니 그 사람이랑 가족들이 니들에게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 아빠라 해라. 그러다가 임신했을 때 뭘 해줬냐. 임신했다고 와이프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냐. 와이프가 그렇게 과일 먹고 싶다는데 사온 과일만 다 들고 갔지 사온 적이 있냐. 애기 낳고 기저귀 한번 사주신 적 있냐. 그렇다고 밥 사달라, 과일 사달라, 기저귀 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니들한테 잘하는데 왜 아빠 장인이라 안 그러냐는 물음에 이런 격한 대답들이 간 거죠. 그런데 그걸 앞뒤 다 잘라먹고 어르신 아들이신 그 형님에게는 제가 과일 하나 안 사오시는 분들이라는 말만 하여 절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분들 좋은 분들 맞습니다. 그러니 그만 좀 이용하라는 거죠. 상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 때 와이프에게 미역국 한번 안 끓여주셨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이야기 들으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른 남자들 만나느라 와이프는 항상 뒷전에 외숙부가 와이프 다 키우셨고요. 피부 미용 학원비 내주셨다고 남들한테 생생 내시는데 그것도 외숙부가 내셨고요. 딸이 장애물이었는지 장인어른이 보육원에 보내라셨다. 너 보육원에 보낸다라고 하지도 않은 거짓으로 장인어른과 딸을 이간질 시키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것도 장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장인과의 만남 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저희에게 입이 닳도록 말하던 장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 했는데 이것도 반만 맞더라고요. 업무차 해외에 가 있던 사이 먼저 바람핀 게 장모고 걸릴 것을 대비해 삐삐까지 사두고 연락하려면 전화하지 말고 삐삐로 연락하라며 치밀하게 바람피시고 당시에 매달 400만 원이라는 돈을 생활비로 줬지만 공중분해됐었답니다. 그때부터 남자에 환장하고 사치에 환장한 여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친딸이 임신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미역국 한번 안 끓여줘서 제가 끓여줬습니다. 당연히 미역, 소고기 장 본 거 전부 제가 했고요. 장 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혼자 돈 쓰시는데 한 달에 130만 원 버시는 분이 한 달 카드값이 6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내역서를 보니 아주 사치에 극치십니다. 퇴근 후에 왜 머리도 안 감고 저러시나 했더니 머리도 미용실에서 감으시고요. 600만 원의 카드값에 저희에게 쓴 돈이 3번 장 보신 거였는데 장 본 것도 모유수유 하느라 고춧가루 못 먹는 와이프인데 죄다 빨간 음식에 오죽하면 와이프 먹을 게 없어서 백김치까지 사오고 장도 이중으로 2번 보고 도대체 뭘 해줬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1년간 얹혀 살지 않았냐고요? 반지하 투룸 살 때 그 전세금이 무슨 돈일까요? 장모 재혼했을 때 바람난 놈이랑 살고 와이프 혼자 나와서 고등학교 때 살던 집, 친아버지, 그러니까 제 진짜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입니다. 그리고 6천 모은 거 합친 거요? 모아둔 거 하나도 없이 바람난 놈이랑 헤어지시고 무일푼으로 딸 집에 들어오시고 그 낡은 쓰리룸 전세로 온 거라 저희에게 속이고 월 1,000만 원에 50만 원 월세로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1,500만 원 사치스러운 사생활에 홀라당 다 써버리신 분입니다. 엄연히 장인어른이 딸에게 준 전세금, 그 딸 돈으로 저희를 도와줬다 사방팔방 생색내며 해주고도 욕먹었다며 저희 어머니, 저, 와이프 쓰레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어르신께서 저희 결혼할 때 쓰라고 주신 300만 원까지 혼자 독식하시고 그동안 성년이 됐을 때 장인어른이 와이프에게 준 1,000만 원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셔서 와이프에게 10만 원 달랑 던져주고 혼자 쓰신 분입니다. 무일푼으로 와이프 집에 들어왔을 때도 카드값에 허덕여 무시당할 때 와이프 적금께서 카드 막으시고 모아둔 돈 빌려달라 해서 얼굴에 지방까지 넣으시고 딸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만 쏙쏙 빼먹는 딸을 마치 곶감항아리 취급하십니다. 이제 그 곶감항아리가 없어지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지인들에게는 같이 살면서 본인이 모든 생활비를 내셨고 출산 후 상간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으며 제가 학원 다니느라 한 달치 카드값을 못 냈을 때 내주시고 결혼 반지까지 해주셨다. 맞습니다. 한 달치 카드값 보태주신 거로 핑계로 1,200만 원의 축의금 들고 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카드값이 자기 돈입니까? 딸 전세금이지. 그래도 와이프에게 들어온 돈과 처남 지인에게 들어온 돈, 그리고 장모 지인과 어르신 친인척 지인의 부패 가까스는 내야 하죠. 그것까지 홀라당 다 들고 가시고 제가 너무 화가 나 전화를 하니 500만 원 던져주시고 가시더군요. 더 속이 상하는 건 그 돈 줄 때 옆에서 어르신이 그냥 없다 그러라 하셨다네요. 그걸 처남이 듣게 되었고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전 그 어르신이나 가족 욕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 게 정말 화가 나네요. 웃긴 건 그걸 와이프가 장모에게 말을 하니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중엔 처남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입이 싸냐고 난리를 치네요. 입이 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처남이 저희랑 어르신이 이간질 시킨다고 없는 소리 지어낸 거라네요. 와이프 고등학교 때 와이프에게 바람난 놈이 몹쓸 짓 했을 때 딸을 이간질 시키는 인간으로 몰아가며 남자를 선택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500만 원이나 줬다 생색내시고 다음 날이 신혼여행 가는데 신혼여행 가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라며 인정 베푸는 척합니다.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쁘다고 선물을 사옵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이 여자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정말 알아서는 안 될 것도 알게 됐고 매번 이용만 당하고 장모의 못 볼 꼴도 다 본 상태라 시 끝나고 나올 계획으로 최소한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사야 하느라 신혼여행도 돈 70만 원 환전해 갔습니다. 괌에 가서 그냥 호텔에만 쥐죽은 듯이 있었죠. 호텔 주변 명소나 가고요. 아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신혼여행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심정으로는 장모 사진도 있겠다. 프랜카드랑 전단지 2,000장 만들어서 그 어르신 아파트랑 장모 회사에 1,000장씩 다 뿌려버릴까도 생각했는데 하늘이 알고 그래도 부모에 대한 마지막 자식된 도리로 자기가 쓰레기 딸이 되겠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모가 저러는 거는 며느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간에서 가장 힘든 게 며느리니 네가 잘 챙겨주라며 걱정하시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결산했었을 땐
어머니 쪽과 돌아가신 아버지 쪽 친척 어르신들께서 와이프 쪽 가족들 다 어디 가셨냐고 물으시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님은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저에게 울며 전화하셨습니다. 그래도 장모에게 대들지 말고 며느리 잘 챙기라는 말만 하시는데, 어머니 우시는 통화에 정말 면전에 어르신 가족 있는 자리에서 장모의 과거와 쌍욕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친딸인 와이프가 그만하자는데 제가 참아야죠. 주저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이후에 추가 글입니다. 그쪽 어르신 가족분들한테 자기야 아들아 하면서 엄청 챙기시는 거에 속고 있는 그분들, 넓은 오지랖이지만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이야 수중에 돈도 있고 어르신이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니 가면 속 거짓 생활이 연명이 된다지만, 돈 다 떨어지면 또 물레방아 돌듯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될 테죠. 차라리 정신 차리고 그분들이랑 잘 지내서 연락 없고 그냥 저희가 쓰레기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자기 친딸한테도 이러는데 남이라고 이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정말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또 한번 건드리면 제가 지금 쓴 글 주소 그 어르신 가족분들한테 뿌릴까 고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와이프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것도 안쓰러운데 성인이 돼서까지 이용만 당한다는 게 너무 딱합니다.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제가 금호까지 주면서 살아야죠. 가장 힘들어하는 건 정말 와이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남편일까요? 그냥 지금 생각으론 저희만 잘 살 생각입니다. 돈 잘 벌고 애기 잘 키우고 신경 끄고 살 생각인데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은 있을까 해서 몇 자 더 적습니다. 현명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이후에 후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네요. 그리고 오해 사도록 정확한 상황들도 글로 전달 못해서 와이프만 욕먹게 만들었군요. 현재 상황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로 저희끼리 따로 나왔고요. 와이프는 바로 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 장모가 사치와 돈 문제에 관련해서 안면 몰수식의 막무가내는 와이프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와 친인척분들 앞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다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쓴소리도 새겨 듣겠습니다. 글은 지우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혹시나 한방 날릴 미사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이프랑 있는 관계로 일일이 댓글 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 답답한 거 맞죠?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전 와이프 눈치 보고 와이프는 내 눈치 보느라 못 싸우고, 아무 말 못하니 장모는 더 날뛰고, 다른 분도 말대로 장모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복수도 하고 싶고, 복수가 이 글 쓴 거 주소 복사해서 장모 주변인들한테 뿌리는 건데 괜찮을까요? 그냥 연 끊고 사는 게 정답인지 여자 입장에서 와이프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본 사연 전부 읽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은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연자님도 사연자분의 와이프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